동물에 대한 혐오나 그런 어떤 잔혹성이 약자, 어린이나 뭐 여자, 사람으로 노인, 옮겨가는 거죠. 사람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동물이나 약자에 대해서 폭력을 저지르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이 결국은 동물학대든 대인범죄든 그 핵심이라는 거죠. 학대하는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큰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 때문이라도 학대를 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지 않을까. 유형이 굉장히 다양한데 보통 신체적 학대에 주로 이제 주목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물한테 이제 유기하는 행위도 당연히 이제 동물학대고요. 굶주림이나 질병에 대해서 방치하는 이런 행동도 이제 동물학대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호딩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키우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소한의 어떤 의무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런 호딩도 그 동물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왜 괴롭힐까요? 동물. 동물 학대의 동기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본인들의 어떤 스트레스나 좌절감이나 이러한 것들을 말을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이제 동물들에게 해소를 하는 이런 동기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물을 훈육시키거나 행동을 이제 교정한다는 목적으로 뭐하래? 동물을 학대하는 이런 동기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특정 사람한테 이제 보복을 하고자 하는데 그 사람이 키우거나 이제 아끼는 동물을 대상으로 보복 행위를 하는 이런 예들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뉴스에 보면은 잔혹성이 굉장히 세요. 네, 국내에서 굉장히 사실 잔혹한 사례들이 전국 곳곳에서 많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잔혹할 뿐만이 아니고 동물학대가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사건들이 많아서 부산에서 그 아파트 단지에서 알 수 없는 그 가루약을 탄 먹이를 준비를 해서 그거를 이제 고양이들한테 먹이고 결국은 이제 그 고양이가 나중에 그 사체로 발견이 됐거든요. 고양이들이 비틀거리면 그때 이제 집어 던지고 연쇄적으로 학대하는 근데 이 사례가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군산에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길고양인데 그 머리에 화살촉이 박힌 채로 발견이 돼요. 다행히 생명은 건졌는데 왼쪽 눈을 이제 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고양이들이 길에 돌아다니는 게 신경이 쓰여서 뭐 그런 짓을 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동물이 옛날에는 이 동물보호법 생기기 전에는 재물손괴죄였어요. 동물을 아무리 뭐 이렇게 때려서 뭐 죽으면 30만 원 상당의 재물에 손괴하였다. 손해를 끼친 거네요. 손괴하였다. 근데 그게 재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91년도에 동물보호법이 처음 생겼거든요. 최대 처벌이 벌금 20만 원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2008년에 많이 바뀌었어요. 2008년에 그게 벌금이 이제 한 500만 원까지 가고 그리고 동물 학대 규정을 예전에는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면서 죽이는 게 문제됐어요. 그거는 잘 보세요. 누구 기준이세요? 인간 기준. 인간 기준인 거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식으로. 근데 2008년부터는 동물의 목을 매서 죽이거나 아 구체적으로 예. 이제는 동종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이면 그 자체가 학대인 거예요. 동물 중심으로 조금 더 생각하게 바뀌는 거죠. 그다음에 2012년에는 이제 징역형, 1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됐고 생겼구나. 바로 이제 얼마 전에 21년도 들어서 2월에는 이제 그게 3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2년 올라갔다가 또 3년까지 올라가고 굉장히 자주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동물보호법의 그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그런데 이제 동물학대 사건이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된 굉장히 극히 드문 예 중에 이제 경의선 숲길에 이제 고양이 그 살해 사건인데요. 경의선 숲길 앞에 이제 레스토랑들이 많은데 거기에 자두라는 이제 고양이가 있었는데 CCTV에 누가 이 고양이 꼬리를 잡고 이제 내리치고 고양이 머리를 발로 지디겨서 결국은 이제 살해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계획적이고 치밀했던 게 세제를 탄 사료 와 그 물을 준비를 해서 미리 고양이들한테 먹이로 유인을 해서 그 고양이를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이후에 썼던 도구들을 쇼핑백에 담아서 유기를 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그 범행을 저지른 사건인데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 어떤 동물에 대한 혐오나 그런 어떤 잔혹성이 약자, 어린이나 뭐 여자, 사람으로 노인, 옮겨가는 거죠. 사람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제 연구를 해보면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학교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대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재산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도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 모든 행동들. 그래서 동물학대 전력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지표가 되는 여러 가지 동물학대의 동기들 중에서도 특히 재미로 동물학대를 한다는 사람들에게서 대인범죄와의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동물이나 약자에 대해서 폭력을 저지르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이 결국은 동물학대든 대인범죄든 그 핵심이라는 거죠. 최악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말씀드린 사건들은 사실 범인이 다 잡혔는데 아직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은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이 국내 어떤 한 대학 캠퍼스 안에서 일어났거든요. 고양이 사체들이 이제 캠퍼스 여러 곳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독극물을 먹고 죽은 사체가 발견되기도 하고 한 대학교에서 동물 학대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교내에 덫을 놔서 고양이들이 크게 다쳤는데 발가락 몇 개는 이미 잘려나간 듯 보이질 않습니다. 지난달엔 고양이 새끼로 추정되는 사체들이 도로 위에 버려지는 엽기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런 연쇄 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학내에 누가 경고문을 붙였어요.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지 말고 돌봄 행위를 중단해라. 대학 안에 이제 고양이를 돌보는 동아리가 있는데 동아리 해체해라. 그리고 길고양이들이 다쳐도 치료하지 말아라. 내가 말하는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양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 경고문 안에 그러고 나서 이제 고양이들이 연쇄적으로 그 살해되는 연쇄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았어요. 최근에 청소년 동물학대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 좀 많이 살해가 보고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우려가 돼요.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물판 엠번방이라는 고어 전문방이 드러나서 지금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 3명 중에 1명이 미성년자이고 이 채팅방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중고생이래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나눴던 사진이나 영상도 끔찍하지만 거기 이제 나눴던 대화 중에 무언가 죽일 만한 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이제 채팅을 나누기도 하고 처벌 안 받을 걸 아니까 더 짜릿해지네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어요. 학생들의 동물 학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가르쳐 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되게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가 동물 이렇게 약간 괴롭히는 거 보면 이제 깜짝 놀라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나쁜 아이라고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아이는 그걸 통해 또 배우는 아이도 물론 있고요. 어떤 아이는 거기에 이제 굉장히 반발심을 갖게 되죠. 사실 아이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도와줘야 돼요. 이 동물은 어떤 느낌일까?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떻게 아플까? 아이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물을 학대하는 아이들 중에 일부는 이제 가정 내에 굉장히 그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물리적 힘에 의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아이한테 옳은 개념을 가르쳐 준다고 다시 소리를 지르고 무서운 얼굴 표정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나눠봐야 되거든요. 동물을 학대하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혐오를 또 일으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금 유기견을 키운 지 1년 좀 더 지났거든요. 반려견을 키우면서 깨닫게 된 거는 이 강아지가 아주 인간만큼이나 풍부한 감정이 있고 교감을 나누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 학대하는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큰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 때문이라도 학대를 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지 않을까. 동물학대가 나중에 대인범죄로 연결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물학대 그 자체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범죄이고 생명을 해치는 행동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